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계속되어 온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관련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김민선 회장이 제기한 뉴욕 한인회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김민선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선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시작된 뉴욕 한인회장 사태. 선관위의 결정에 김민선 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민승기 회장을 탄핵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지난 5월 두 회장이 같은 날 별도의 취임식을 통해 회장이 되면서 뉴욕 한인회는 한지붕 두 회장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법원이 한인회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김민선 회장 측이 제기한 민 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민승기 회장이 구성한 선관위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제34대 뉴욕 한인회장은 김민선 씨가 당선되었다며 뉴욕 한인회관과 모든 서류를 김민선 씨에게 인계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식적으로 34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인정받게 된 김민선 회장은 그동안 도움을 주신 한인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오후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한 후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일정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민승기 회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민 회장 측의 항소와 1심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뉴욕 한인회 사태는 또 이어지게 됩니다. 민승기 회장과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담당 변호사는 어제 긴급 모임을 갖고 마가렛 첸 판사의 판결문에는 오류가 많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회장 측이 문제 삼고 있는 판결문 내용은 민 회장이 33대 회장 당시에 김민선 이사장을 해임시키고 이사회를 해체했다는 부분입니다. 민승기 회장은 당시 김민선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를 끝까지 채웠다며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판결문에 오류가 있는 만큼 충분한 항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 회장 측은 오는 수요일쯤 항소와 1심 판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만약 법원이 민 회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민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힐러리 후보가 민주당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승리했습니다. 힐러리 후보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샌더스 후보의 대선의 길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번 연속 압승을 거두면서 독주하고 있습니다. 20일 실시된 민주당 네바다주 코커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52.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은 47.2%로 힐러리에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24년간 다져놓은 클린턴과의 네바다 방화벽은 샌더스 열풍을 잠재웠습니다.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경선에 나섰던 1992년부터 네바다는 클린턴 가문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승리로 클린턴은 오는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다음 달 1일 11개 주에서 동시 경선이 실시되는 슈퍼 화요일로 여세를 몰아갈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클린턴 승리의 1등 공신은 흑인과 45세 이상의 중년과 고령자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4월부터 네바다 내 1,000곳 이상의 거점을 마련하고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꾸준히 바닥을 다져온 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32.5%로 22.5%를 얻은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과 22.3%를 얻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유도 없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상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미시건주에서 묻지마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체포됐지만 이유도 없는 죽음, 6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시간주 경찰국은 20일 디트로이트에서 서쪽으로 약 160마일 떨어진 소도시 캘러마주에서 40대 백인 남성이 묻지마 총기 난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공유 앱 우버 운전사인 제이슨 달튼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부터 약 7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과 자동차 딜러십, 식당 주차장 등을 차로 돌며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총 6명이 숨지고 5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으로 오후 5시 40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던 여성 1명과 아이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후 약 4시간 후 자동차 딜러십에서 차를 구경하던 남성과 아들이 총에 맞았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약 20분 뒤에는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일행에게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14세 소녀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전과도 없었던 달튼이 우버 운전사 등록 시 아무 문제 없이 신원조회를 통과했고 체포 당시에도 저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 난사 사건이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갑니다. 선거구 획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총선의 전례를 참고해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이지만 획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일단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후 선거구가 획정되면 해당 지역을 수정하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의 전례를 참고해 선거구 획정과 상관없이 선거 임명부 작성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19대 총선을 49일 남긴 2012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를 재외국민 선거 임명부 작성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선거구 획정은 같은 해 2월 27일에야 결정됐고 획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푸스탬프로는 럭셔리 푸드의 구매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공화당에서 상정됐습니다. 저소득층 단체들은 저소득층이 귀한 세금을 남용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화당의 패트리치 주 상원 의원은 지난 17일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푸스탬프 혜택에서 고급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 구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EBT 카드를 이용해 랍스터나 일부 스테이크 등 고급 식품으로 분류되는 음식은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 사회복지국 산하 임시장애보조실이 럭셔리 푸드 아이템으로 분류한 식료품은 구매할 수 없고 조세 재정국이 규정한 비과세 식료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드링크로 알려진 강장 음료나 설탕 음료, 영양가 없는 식료품과 정크푸드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비만 문제가 심각한 요즘 저소득층이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단체 보컬 뉴욕 측은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며 저소득층이 세금으로 스테이크나 랍스터를 산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부각시키려는 공화당의 계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범종교 통일 염원의 날 행사가 오는 3월 6일 열립니다. 통일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동포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 미주 한인여성목회자협회와 뉴욕 한인목사회, 또 대한불교조계종 등 미동부 해외 특별교구와 미주 동부 원불교 교구 관계자 등은 19일 플로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 일원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오는 3월 6일 범종교 초교파적인 통일 염원 주일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욕 평통은 지난 2014년부터 3월 첫째 주일에 통일 염원의 날 행사를 열어왔고 2014년부터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날 각 종교 단체들은 예배와 미사, 강론 등 각 형식은 다르지만 조국 대한민국 통일 염원이라는 주제로 성도들과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재건 뉴욕 평통 회장은 남북 통일은 동포들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많은 종교기관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비자 면제국 지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4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공개한 2015 회계년도 비자 거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이 13.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포인트가량 떨어졌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보다는 무려 10%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 비자 거부율은 3에서 4%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9년 5.5%, 2011년 7.5%로 반전된 후 2012년 13%, 2013년 18.1%, 2014년 21.2% 등 4년 연이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방문 비자 없이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를 받으려면 그만큼 거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자 면제국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3%대 낮은 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인의 위상 강화를 위한 코리아 인 뉴욕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연중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코리아 위크인 오는 10월 1일에서 8일은 모든 뉴욕 시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핵심 추진 과제인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코리아인 뉴욕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영사관은 우선 오는 3월 인도 커뮤니티와 차세대 만찬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은 중국, 7월에는 중남미 커뮤니티 등과 관련 행사를 갖고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한인사회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6 코리안 퍼레이드가 개최되는 기간인 오는 10월 1일에서 8일까지를 코리아 위크로 지정하고 뉴욕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대외적으로 이번 행사의 통일성을 표현하기 위해 코리아 인 뉴욕 로고 제작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 총영사는 뉴욕 일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한국 관련 행사를 하나로 묶고 효과를 극대화해보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UC 버클리 대학 캠퍼스에서 아시안 여대생만을 노린 성추행범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버클리 경찰국은 오늘 성추행범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여학생들에게 밤길 이동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11일 밤 9시쯤 캠퍼스 내 기숙사 인근 공원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던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은 뒤 달아났습니다. 이어 5일 뒤 같은 수법으로 2명의 여대생을 30분 간격으로 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여학생들은 모두 20대의 아시안 여성들로 한인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성추행범을 20대의 젊은 남성으로 보고 캠퍼스 내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애리조나, 켄터키, 뉴욕 등 12개 주에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남서부 지역과 북서부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독감 발병 시에는 빠른 대응이 중요하며 약물 치료로 완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독감 백신은 변종 바이러스에 잘 대응하고 있다며 예방 주사 미접종자는 독감 유행 시기 중이라도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전 세계 해안가에 멸종 위기종인 향유고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떼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국 동부 해안의 모래사장에 거대한 몸집의 향유고래 2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고래 중에서도 몸집이 큰 것으로 유명한 향유고래는 길이가 20m, 몸무게가 수십 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 22일부터 불과 나흘 새 영국의 해변에는 거대한 향유고래 5마리가 떠밀려오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To have so many washed up as so we've seen so far, and I don't know, it's just so strange. We're just interested to know why there's so many all in one go. 네덜란드 텍셀 섬에는 향유고래 5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독일 헬고랜드 섬에서도 고래 시체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3번째 고래 시체가 북해 연안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무리에 속해 있던 고래들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t's so sad when you see big animals like this on the beach, and to think that there's a whole family being washed up as well. It's horrible to see, and it's. 원래 깊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향유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역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얕은 물에서는 음파 탐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다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Das passiert immer wieder mal, dass so eine Schule von Walen bis zu 20 Stück in der Nordsee landet. Die ist zu flach und dann verenden die elendlich.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래의 떼죽음은 인간 때문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수중 폭격이나 음파 무기 실험 등의 군사 훈련이 고래의 방향 감각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The loud noises caused by human activity can often disrupt and distort their navigation. This is why they might be driven inshore. 독일에서는 떼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래들을 현장에서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 잇따르고 있는 고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3일 열리는 뉴저지주 펠팍 타운의회 원래회의에서 벤자민 라모스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레코드는 이번 징계 논의는 지난해 11월 매트 핑크 경위에 라모스 서장에 대한 $10,000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향서와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마이클 플로타 위원장 간의 첨예한 정치 대립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교 졸업장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졸업장을 발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뒤 $135에서 $349의 부당 수수료를 받은 스태핑스톤즈 디벨롭먼트와 캐피탈 네트워크 디스턴스 러닝 프로그램 등 두 업체를 연방법원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고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시험만 보면 된다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연방학자금 보조 펩사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고등교육학생지원국은 온 오프라인상으로 오는 5월까지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증, 세금보고 서류와 W2 등이 필요하며 펩사 수혜자 선정 원칙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팍 인근 강변 도로가 양방향 자전거 도로로 개발됩니다. 지난 16일 열린 지역 제1주민위원회는 뉴욕시 교통국이 제안한 슈어 블로바드 자전거 도로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아스토리아팍 인근 슈어 블로바드 자전거 도로 한 차선을 20 애비뉴에서 오이트 애비뉴까지 늘리고 왕복 2차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주민 레저 활동 증진과 보행자 안전성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쌀쌀하고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적은 양의 진눈깨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오전 중 비가 오락가락하겠지만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